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토요일이고요. 지금 5시입니다. 오후 5시. 어, 이제 제가 정식으로 명칭을 붙였죠. 예, 이제 뭐 야구, 시사 이런 거 얘기 다 할 때는 하이브리드라고 하겠다. 그래서 더치아라 TV의 하이브리드.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야구 인물, 스포츠 인물, 뭐 시사 인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그러니까 엮으면 이렇게 엮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잔재미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한번 그렇게 꾸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 아이고 하나를 빼먹었네. 음, 요것만 좀 제가 잠시 좀 찾을게요. 이따가 말미에 어, 그래서 너무 우울한 것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 야, 나라면 이렇게 하는 이 찌질이더라 시리즈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박진행이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나올지 짐작하시는 것도 있고, 어이?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좀 찝찝하니까, 예. 마지막에는 의외로 요거 재밌겠는데 제가 드라마 소개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제가 또 재밌는 드라마는 또 은근히 많이 봐요. 재밌으면 봐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럼 드라마 얘기부터 좀 미리 하나 해볼까요? 근데 좀 이제 제발 좀 안 했으면 좀 죄송한 얘기일 수 있는데 KBS 주말 드라마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화려한 날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있는데 그게 그래도 처음에는 이 드라마인데요. 한번 잠깐 스톱. 예. 이 드라마입니다. 화려한 날들. 근데 처음에는 좀 사실 그간 그 TV 특히 KBS 주말 드라마에 제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명작은 내 딸 서영이 거기까지. 예. 근데 그 이후 나온 드라마들은 열에 하나같이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출생의 비밀. 뭐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뭐 숨겨놓은 자식이 또 있어. 그러다가 교통사고 당해. 뭐 그러다가 또 뭐 이제 뭐 판정도 받아. 심지어는 뭐 뭐를 이식해줘야 돼. 그래서 그 최수종하고 유이가 연기했던 하나뿐인 내 딸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드라마가 어떻게 됐냐? 하나뿐인 내간. 어? 내간을 줄 거야. 싫어요. 안 받아요. 뭐 토끼전입니까? 그런데 이 화려한 날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이 특히 그 정희로 씨가 이걸 맡아서 했는데 특히 그 정희로 씨가 왜 요즘 30대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빡빡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를까라는 걸 굉장히 좀 잘 다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건 좀 그래도 드라마가 뭐가 좀 있나 보네라고 했는데 아니면 다를까. 이제 종영 3주가 남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정의로 씨네 할머니, 반효정 여사님이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또 나온다. 출생의 비밀 당연히 나옵니다. 예, 나오고 그리고 결국 끝에 가니까 이제 쓸 게 없으니까 정의로 씨가 시한부 심장병이 걸려요. 아니 뭐 하려 합니까? 그럼 이런 드라마들을 도대체 전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뻔한 스토리라면 근데 제가 예상도 한번 해볼까요? 49회쯤 해갖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극적으로 또 뭔가 반전이 돼갖고 정의로하고 정인선 씨하고 뭐 결혼을 앞두고 잘 산다. 이거 아니면 그래? 좀 충격적으로 가봐? 그럼 정의는 죽는 거예요. 그냥. 음. 이런 걸 뭐 하려 합니까? 응? 그것도 50회씩이나? 예. 이해가 안 가요. 계속 이런 스토리일 거면은 그러니까 왜 그 어머님들이 본다고 해서 본다고 하지만은 그 아침 막장 드라마, 저녁 막장 드라마 거의 등장인물만 다루고 심지어 아직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이 일부러 시간 피해 갖고 30분 간격으로 탁탁탁 합니다. 예. 저 이런 게 전파 낭비죠. 정말로. 예. 근데 이따가 말미에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제가 아주 웃겨갖고 야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어저께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어제 이제 우리 멤버 982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이 정말 이제 딱 정착하려고 맘먹고 산 아파트더라고요. 보니까 뭐 근데 신기하게 또 동네는 내내 원정동이고 그래서 또 이제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또 왔어요. 성남에서 이제 우리 교 선생이 와갖고 그래서 내가 이 새끼 땡땡이 쳤구만 막 그러는데 교 선생까지 뜩하니 와갖고 이제 뭐 이제 그 이사 당일날 뭐 TV도 놓고 뭐도 놓고 하루 하니까 빡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뒤풀이를 했는데 뒤풀이는 이제 거기서 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뭐냐 와일드카드 중계했던 카지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그 친구가 워낙 일식도 좋아하고 또 친일파잖아요, 우리 교이지, 그죠? 그 외고도 일본어과 전공했고 일본 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저께 모처럼 좀 뽀지게 먹고 잘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재수 씨하고 이제 그 우리 교이치 딸 우리 조카 먹으라고 막기 이만한 거 소시지 같은 막기 그거 하나 싸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 이게 강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 그 뭐 이런 뭐 간판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시설물 같은 거 있으신 우리 애청자 내지는 구독자님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날은 보면은 찻길이 블랙 아이스, 그러니까 살얼음이 있죠, 살얼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길이 완전히 얼었을 때는 얼었나 보다고 이렇게 가는데 블랙 아이스 때는 차 한번 핵 돌면은 그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하이브리드 2회의 주제는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라면 이렇게 안 산다 시리즈예요. 근데 그 전에 가벼운 거 몇 개. 그 이제 김혜성하고 고우석까지는 그래도 어찌 되었던 뭐 그리고 이제 오브라이언 뭐 이런 선수들까지는 이제 우리 국대 WBC가 확실한데 정작 확실할 거라고 기대했던 이정우하고 송성문이는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정우는 꼭 필요하죠, 그죠? 외야 쪽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선수고 송성문 같은 경우는 얘기는 조금 다른데 워낙 이제 우리 국대팀에 지금 3루 자원이 많으니까 요즘 이제 돈독으로 노시안식도 시작해갖고 참 이해가 안 가 진짜. 그리고 아무튼 뭐 오늘은 근데 뭐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뭐 문보경도 있고 김영웅도 있고 3루 자원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어쨌든 김도영도 뭐 컨디션은 좋다고 하니까 뭐 이제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정우는 꼭 합류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그죠? 그거는 조금 이제 걱정이고 그리고 자 한번 가보죠. 그리고 참 롯데가 정말로 돈이 없긴 없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김상수한테 1년 3억에 하자. 왜 저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김상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롯데에서는 좀 필승조로 써먹을 수 있는 불펜이거든요. 근데 1년에 3억이라고 그래서 이 롯데가 진짜 왜 이러지? 좀 이제는 좀 걱정돼요. 진짜로 모그룹에 돈이 없나?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롯데 자이언츠는 주식회사 롯데 자이언츠라는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법인인 데가 지금 그 이장석이 하는 서울 히어로즈, 진짜 악의 회사죠.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주식회사 롯데 자이언츠. 그래서 우리 동빈사마가 좀 욕심을 버리면 그 예를 들면은 저런 회사들은 보나마나 이제 지분 100%가 다 롯데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팔면 되죠. 지분을 좀 팔면 되죠. 그러니까 공모를 좀 하든가.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인 롯데케미칼이 자금줄이 꽉 막혀 있어갖고 지금 다른 데로 자금이 못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거의 정설일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저렇게 단독 독립법인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LG나 KT 같은 경우는 스포츠 단의 프로 야구팀이 있어요. 삼성도 아마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스포츠 단의 어디 이렇게 밑으로 있는데 반면에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회사 롯데 자이언츠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오히려
저런 거를 계기로 해갖고 아예 저 같으면은 진짜 이것도 나 같으면 해당되겠네. 저 같으면 한 지분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팬들한테 줄 수도 있죠. 예. 우리 공모하겠다. 우리 주식 사라. 단 근데 경영권은 좀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거는 조금 좀 죄송하니까 대신 이제 하라.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김상수한테 1년 3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김상수 선수도 굉장히 자존심은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FA들은 진짜 이제 갈 데가 없죠. 조상우도 그렇고 손아섭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김상수 그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선수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옵트아웃을 하긴 했는데 홍건희도 지금 붕 떠 있는 상태고 약간 이제 그런 상태죠. 오히려 엉뚱하게도 쓰기 이지영 포수하고 이제 2년간 6억 이렇게 5억인가 6억인가 단연 계약을 했습니다. 단연 계약은 맞죠. 1년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도 좀 짜쳐요. 그죠? 단연이면 그래도 한 3년 이상은 해줘야지. 근데 이제 이지영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FA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지영만도 못한 대우를 김상수가 받는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이러다가 롯데는 정말 FA는 김태형 감독이었나? 지금 이런 소리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좀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출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LG에서 쓱으로 옮겨 타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1, 2, 3군 투수 총괄.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팀에서 투수는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차기나 차차기 유력 후보가 되는 거죠. 우리 경원호 씨.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랬고 아까 이정우하고 송성문 얘기는 했고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한번 슬슬 나라면 이렇게 안 산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주 애정하는 언론사가 하나 있어요. 마니아 타임즈라고. 자 첫 번째 기아. 캐치 따라했네. 강백호도 옛날에 5억 5천이었다 2억 9천으로 깎았다가 다시 올렸거든. 김도영한테도 그러네. 그러니까 김도영이 아마 연봉이 반토막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김도영이 만약에 올해 맹활약을 한다면 2027년에는 7억이 넘을 듯. 저기가 뭔데 예상합니까? 그리고 이 참 그러니까 아무튼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장성훈 씨라고 추정되는 자기 부인의 이름을 빌려서 강혜영이라는 기자인데 아니 대체 이런 기사를 왜 써요? 근데 김도영은 양반이었으니 자 멀쩡한 오지환을 냅두고 오지환 그래서 29년 만에 LG를 우승시켰을 때 그 스리런포 국의 영웅이다. 오지환은 그래도 라벤이나 박용택보다는 좀 전반적인 스탯이나 기록은 좀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아? 뭐 그런 나올 수 있어. 근데 LG 유격수 오지환 영구결번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누가요? 누가? 강혜영 누가? 쓸 거 없으면 좀 쉬라고 이 새끼야 좀. 응? 아직 멀쩡한 선수를 최소한 5년 이상 뛸 선수한테 벌써부터 영구결번을 얘기하면서 네 영향거 없어. 그냥 네가 그냥 LG에서 그냥 머리 빡빡 갖고 나는 나비 불을 켜서부터 키워서 그런 거지. 네가 어떻게 영구결번? 그 네가 왜 얘기하냐고요. 네가 왜 얘기해? 그러니까 영구결번이 2개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올해 이제 그 늦여름이나 가을쯤에 기장의 야구 박물관이 열리면 분명히 명예의 전당을 해야 돼요. 명예의 전당. 그러면 명예의 전당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KBO 차원에서도 기려야 될 영구결번 선수가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MLB로 치면은 제키 로빈슨이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구단에서 정하는 영구결번은 구단이 알아서 하는 거야. 팬들의 의견 반영해서 왜 네가 지랄이세요? 그리고 오지환이 하다못해 뭐 내년 정도 뛰고 은퇴하는 선수라면 몰라. 멀쩡히 최소한 5년 이상 뛸 선수를 왜 영구결번을 물고 늘어지냐고. 강혜영 씨. 그러니까 쓸 거 없으면 쉬어 이 씨발 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아니 기사거리 같은 걸 써야죠. 없으면 쉬라고. 아니면 다른 스포츠를 써. 야구 기자들도 가끔씩 농구나 배구 기사 써요. 비시즌에는 차라리 그러든가.
방구석에 앉았고 좀 소설만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커뮤니티 댓글 뒤지면서 얘를 내가 그대로 맞춰볼까? 어디 이제 뭐 팸코나 이런 데 갔겠죠. 야 만약에 님들 들어보셈 오지환이 은퇴한다고 하면 과연 연결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 같아 그대로 베낀 거예요. 야 그게 기자냐? 새끼야. 아 정말. 근데 아무튼 형이 넌 되게 사랑해. 소재거리 저한테 소재거리를 줘요 오히려. 예. 옛날에 영빙빙처럼. 예. 사랑해. 졸라 사랑한다 형아. 근데 이런 게 기사니? 자 요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분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저라면은 절대 십성열처럼은 안 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서요. 예. 그거를 보면서 어디 갔어? 뿅. 네. 잠시 화면이 나갔더랬죠? 예. 자, 이제 제가 특별히 준비한 화면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십성열 씨께서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그러니까 저희 그 더치하라 멤버들한테는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새끼가 만약에 문재인하고 똑같이 따라하면은 진짜 깝깝한데. 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야 그 문통하는 대로 나도 그대로 하면 되지. 그랬으면 임기 다 채우고 저 빨간당 쪽으로 정권이 재창출될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쉽지 않겠는데? 이 생각 들었어요. 왜? 만약에 얘가 머리가 조금이라도 좋아갖고 그냥 문재인이 하던 거 적당히 베껴갖고 따라하고 뭐 이렇게 임기 딱 채웠으면요 다음 정권도 빨간당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이재명 야당 대표가 해달라는 거 몇 개만 해줬으면. 근데 한 개도 안 해. 그 처음에는 저도 열받았죠. 뭐 이런 새끼가 있어. 근데 나중에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슨 희망이 솟냐면 이렇게 간다고? 지가 충분히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먹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하나도 양보 못한다고? 이거 완전 바보네. 그런데 2년 조금 지났을까?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보좌관 쪽이나 이쪽으로 선배 뭐 우리 동기 뭐 후배님들 많다고 윤석열이 이상한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쭈뼛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언제였었냐면은 그 제가 또 의협심 발휘하다가 이제 벌금 내고 이제 교육받으러 다닐 때였어요. 예, 그랬는데 그 교육받고 퇴근하고 몸이 피곤해갖고 막 그때 이제 12월 전에 또 내일은 기말고사 대변에 돌아버리겠네 하는데 갑자기 저도 사장 남천동 보고 있었죠. 밤 10시 반에 헬마가 뭐? 이씨 야 이건 친이 쿠데타지 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저도 머리가 쭈뼛섰죠.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놈이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 제가 제일 먼저 잡혀가요. 유튜브에다가 내내 욕만 해놨지. 이 새끼 보니까 정치개혁가 출신이지. 직업도 사탐하고 뭐 이런 거 가르치지. 빨갱이의 모든 조건을 다 거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때 저희 집에서 라방 킨 거 기억하시죠? 예, 오래 보신 분들은 안 되면은 진짜 새벽 첫 차 다닐 때 저도 여의도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2시간 만에 이제 해제는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멍청이가 이걸 핑계를 대고 거무시 2시간 만에 끝나는데 야 이 새끼야 그러면은 갑신정변은 왜 3일 천하로 끝났냐?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민비가 끝까지 추적했고 다 죽였어요. 딱 한 사람 살아남은 거예요. 2사람이구나. 한 명은 미국으로 일찍 튄 제이슨 서. 예.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전도사 서재필 박사. 독립협회를 만든. 예. 또 한 명은 누구냐? 박영효. 왜?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고종의 사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종 딸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 위자를 붙이니까 금릉위. 그래서 박영효의 호칭이 금릉입니다. 근데 박영효도 나중에 어마무시한 친일파가 되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지금의 대한민국 태극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참 그러니까 천재인 건 맞는데 이완용도 초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에게 어떤 그 마음의 중심 그게 충이거든요. 충. 예.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냥 마음을 쓰면 그게 충입니다. 근데 중심이 없이 나는 그냥 돈과 권력만 쫓을 거야. 그럼 박영효가 되고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상열 씨는 그것도 없어. 되게 그 여러분 뭐 영화든 드라마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역적의 수괴들은 일단 성공하면은 정말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예? 뭐 한 세상 바꿔볼라 그랬는데 아씨 아마 안 됐네. 빨리 죽여주쇼. 이게 일반적인 엔딩입니다. 예. 그런데 그 조선 역사에서 보면 절대 자기를 인정 못하다가 지랄 발광을 하다가 3개월 만에 죽은 사람이 연산군이에요. 위리 안치를 당했음에도. 근데 이제 반면 위리 안치를 당하고도 끝까지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왕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죠? 예. 인조 반정이라는 것 자체가 인조 반정 자체가 워낙에 정통성이 없는 행위였으니까 중종 반정하고 인조 반정은요 천지차이예요. 예. 중종 반정 때는 심지어 연산군의 측근들마저도 돌아선 게 중종 반정이고 인조 반정은 이거 뭐지? 이거 되는 거야? 많은 거야? 하다가 오 하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뭐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반정이어도 제가 조선 왕 중에 3대 쓰레기 중에 한 명으로 꼽는 게 인조기 때문에 정말 무능하고 정말 찌질하고 정말 뒤끝 길고. 예. 그런데 얘는 역적 수괴의 자격도 없는 거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예. 기껏 한다는 짓이 이제 거의 최우진 소리죠. 근데 야, 그때 계엄을 왜 안 말렸어? 나를 말렸어야지.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예? 야, 뒤지더라도 좀 깔끔하게 가라. 응? 요즘요 윤 아가인 애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윤 어게인 해놓고 어제 남천동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시가 되고 당신은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무슨 얘기일까? 뒤지란 거예요, 빨리. 예. 윤 아가인이든 빨간당이든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어이 아니 이게요 어저께 선고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감 쪽에서 구형을 해야 되니까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게 최후의 공판이긴 하죠. 이거를 필리버스터 시키는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도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 뭐지? 아니 필리버스터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예. 국짐 애들이 뭐 우리 아무 법안이나 다 필리버스터 걸 거야. 그래. 그 당이나 뭐 그 당의 출신 대통령이나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닌 거.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이 특히 이 빨간당하고 이 윤 아가이 십상렬 이 세력은 특징이 뭐냐? 민주주의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를 최악으로 악용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역적 수괴는 한덕수나 김용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말렸냐? 이게 역적 수괴가 할 말입니까 이게? 그 역모를 왜 한 거야? 진짜 네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엄하면은 창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장관이 한 명도 없어. 당연히 한 명도 없지. 말도 안 듣는 것 같은 장관만 데리고 온 거잖아요. 정족수만 채우려고 9명 채우려고. 예. 그러니까 한덕수는 심지어 막 페이퍼 돌리고 있고 자 이거랍니다. 자 보세요. 예. 어떤 분이 한덕수 씨 지금 밖에서 밥 처먹고 다니고 있다고. 그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는 형량 줄여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요번 특검의 특징이 폴리바게닝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폴리바게닝 안 됩니다. 근데 요번엔 넣었어요. 한덕수 가서 그대로 물었죠. 예. 그래서 15년이 나온 겁니다. 구형. 그러면 한덕수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덕수 계산은 뭐냐? 뭐 내가 70 후반이긴 하지만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 뭐 빵 살다가 있다 보면은 뭐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좀 불쌍하니까 사면돼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면은 어려워. 라발베. 그럼 이제 한 80 후반이나 90 초반에 나오겠다. 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벽에 똥칠하면서 살겠다 이거죠. 뭐 이승 개똥밭에서 굴르고 벽에 똥칠하더라도 이승이 좋지 저승은 싫어. 이제 이런 겁니다. 예, 한덕수 같은 경우는. 그러나 지금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여인영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예. 내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기하고 사형밖에 없어요. 예. 무기하고 사형밖에 없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걸 뻔히 아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진짜 조중동 중에서도 정말 조는 차원이 다른 게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해. 이렇기 때문에 석방될 쓱 흘립니다. 예. 윤 악의인들하고 그 이직들 한테 이제 광고비 뜯어내려고 쌍놈의 새끼들. 응? 야, 내란을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가는 거예요. 외환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가는 거예요. 윤석열은 내란 외환을 다 했습니다. 내란, 친위 쿠데타, 외환, 북한 도발해갖고 우리 쪽으로 포 쏘게갖고 그걸로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거. 둘 다에 해당돼요. 예. 아니 그런데 뭘 저렇게 질척거리냐는 거죠. 저라면 안 그래요. 만약에 제가 예, 저 같으면 차라리 이럴 거야. 그냥 빵 생활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예. 뭐 사형을 시키셔도 좋고, 예. 뭐 이미 실패한 놈이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낫지. 그랬다가 뒤지면 진짜 그나마 이직이나 악의인들의 별은 될 거예요. 그들에게 전설은 될 거고. 근데 이제는 제가 봐도 윤 악의인들도 빨간당도 지쳐하는 거야. 좀 마무리 좀 해줘야지. 그래도 이제 이직이라든가 악의인들은 우리에게 옛날에 그런 전설이 계셨지. 이런 얘기라도 하고. 또 국짐도 야야 일단 옛날에 박근혜 털듯이 윤석열 털었으니까 또 뭐 지방선거를 하든 총선을 뭘 해보자. 근데 여기서 계속 난 못해 이러고 있으면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당이 지금 개 작살나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때문이에요. 이재명이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막 작살나는 이유가 윤석열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참 고마운 사람이기도 해요. 예, 자 그렇고요. 자 윤석열은 무죄다. 집회 신고 2,000명. 근데 알고 봤더니 20명. 예. 그런데 저 20명이든 플랜카드 이 피켓 중에 당신은 시가 되고 뭐 역사가 되고 그리고 뭐 우리에게 뭐 계속 남을 겁니다. 윤어게인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쟤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제 남천동에서 헬마우스가 헬마우스는 진짜 독사야 독사. 그걸 딱 잡아내갖고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그만 가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느꼈어요. 야 이거는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인데 거의 그냥 말만 안 했지. 당신을 추모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거의 이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그랬고요. 자 그리고 이래서 결국 성공은 했어. 야 구형을 필리버스터하는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국짐도 지금 내년 지션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잘 되겠죠. 잘 되겠죠. 그냥 좀 답답해도 니네 빨리 없어지고 제1야당 그냥 조국. 조국입니다. 네. 뭐 증이나 그거 하시면 그냥 문통하고 같이 제1야당 하세요. 난 그걸 보고 싶지. 이 당은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름 지금은 바깥에 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라도 빨간당의 차세대가 될 수 있는 이준석이는 비호감도가 70%가 넘는데 미래도 없는 거예요. 미래라고 있는 애들이 뭐 장해찬, 노현정의 첫사랑 김민수, TV는 사랑을 싣고 나왔죠. 오빠 아직도 교회 다녀? 아주 불멸의 짤이 있어요. 교회 오빠 조심해야 돼. 핵 돌면은 이상해져요 사람이. 김민수, 뭐 박민영, 교회 얘기하시니까 조금 불편하시는. 근데 그럴만 한 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사회과학하는 애들은요. 뭐 물론 사회과학하는 친구들 중에도 이제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종교를 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년 지션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놈이
한동훈 조지는 데만 뭐 물론 한동훈도 뭐 잘난 건 없지만 아니 자기 당 사람도 못 조져갖고 난리인 사람이 무슨 수로 이재명을 상대해요? 예? 무슨 수로 우리 잼각화를 상대하냐고. 예? 근데 자기는 지금 계속 야 내가 야당 대선 후보 돌리면 뭐 1, 2위 나온다면 1, 2위 나오겠지. 음. 왜? 야당이 지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1, 2위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살아나려면 예. 뭐 좋습니다. 뭐 TK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거기 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시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야 거기 포기해 버려. 그러시면 안 돼요. 대구도 이제는 어쩔 때는 파란당이 한 40%씩 나옵니다. 예.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한 자릿수였어요. 한 자리. 제 기억이 맞다면 9%인가 10%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대구도 엄청나게 많은 파란당 지지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대구 갔다 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근데 거길 뺀 나머지는 정말 싸그리 씨를 말려야 돼요. 이 새끼들은 진짜. 예. 그래서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 선거를 하다 보면 항상 거기가 승부처예요. 거기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의외로 인천 예 이렇게가 이제 승부처인데 아무튼 그거는 또 지방선거 시리즈가 되면 또 한번 상세히 또 예, 정치공학자 박진행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도경한테도 마찬가지죠. 장도경한테 이제 컨설팅을 나라면 일단 잼카 가랭이를 기어야 돼요. 그랬으면 국민의힘은 살았죠.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늪으로 뛰어들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구구가 되어 글우가 되어가고 있고 그럼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돌아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가 고3 때 아무튼 재수할 때 그때인데 아니 기껏 총선을 치러갖고 여소야대를 만들어놨더니 어머 노태우하고 김영삼하고 김종필이 합쳤대. 예. 의석이 220석인 거예요. 예, 김대중 총재의 국민의힘이 새정치 국민회의죠, 그죠? 예. 국민회의는 80석도 안 됐어요. 저는 진짜 그때 그 20살 마음에 야 우리나라 진짜 끝났다, 좆됐다 진짜. 예. 근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은 김대중 총재를 막 그 벤치마킹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110석 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날린다 가자 이랬으면 됐죠. 예. 기회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얘네들이 어디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에겐 고정표 30%가 있다, 그리고 무조건 100석 이상은 얻을 수 있다. 이게 얘네는 항상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인 거거든요 이건. 예. 근데 얘는 이거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 놓고 여기다 우리가 얹기만 하면 된다. 저렇게 나이브한 거예요. 예. 민주당이 지금 180석 막 이렇게 합니다만 민주당도 아차하면은 다시 과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언론은 절대로 민주당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냐. 어느 정치인이 사고를 쳤습니다. 당 안 밝혀. 그런 거 국짐입니다. 근데 시의원이라도 민주당의 심지어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이면 민주당 출신,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이면 전 민주당 의원.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예. 정말로. 그런데 저 빨간당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예. 요번 여러분들 중에 좀 깝깝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선에서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대구 경북만 빼고 다 파래지면요, 그때서부터 빨간당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 반, 그리고 위헌 정당으로 밭다리 거는 거 반. 왜? 그 뒤 2년간은 선거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참으셔야 된다. 예, 그건 참으셔야 된다.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그럼 두 명이 남았는데 의외 인물일 거예요. 코끼리 김웅룡 정 감독까지 나섰다. 충북 돔구장 이제 진짜 판 커진다. 할배 이런 데를 왜 껴요? 저라면 이런 판 안 낍니다. 차라리 기장군에 있는 뭐 야구박물관 이런 거에나 숟가락 얹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화 이글스 감독에서 잘리면서 김웅룡의 야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예.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어처구니가 없었나? 자, 충청북도는 9일 김웅룡 전 감독과 충북야구협회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기사 써준 손찬익도 이거 정신 나간 놈이야. 뭐? 돔구장 건설 논의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아니 김웅룡이 그럼 무게는 실리겠다. 예. 그 무게감이 실려요? 예? 김영환이 충북도지사가 누군가를 잊으면 안 돼요. 윤석열 다음으로 항상 술에 취해 살고 있는 김영환 씨입니다. 그러면 김태흠이 야 천안아산에다가 기둥 세워서 돔구장 올릴게랑 충북 오송에다가 나라에서도 마침 돔구장 짓는다고 하니까 오송이 지금 어떡할 건데요? 뭐 어떡하려고? 제일 현실성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딱 뭐라고 추정할 수 있냐? 김영환 지사가 우리 코끼리 감독한테 거마비 좀 주고 와서 좀 입 좀 털어주시죠. 화면 좀 나오게. 그걸 기사로 쓰는 사람이나 한번 제 명단을 볼게요. 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웅룡 전 감독, 오종혁 충북야구협회장, 정헌동 부회장, 그리고 이도훈 청주 이글스 야구학교 총감독. 그 얘네가 모이면 돔구장이 돼요? 그냥 사진 하나 찍으려고 선거용 자료 만든 거라고. 거길 왜 가? 제가 이분이 저 같으면 이런 자리 안 간다고 단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분 실향민 출신이죠. 학교는 부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부산 쪽에다가 뭐 돔구장 이런 거 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산상고 거기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이분. 감독은 혜태 감독하고 삼성 감독을 하신 거고, 그랬다가 한화 갔다가 이제 야구 인생 거기서 끝난 거고. 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적 LG를 정말 무적 8등으로 만든 주제에 무슨 한국야구에 기본기가 없다 입 털지 말라고 제가 재박이 형한테 말했듯이 응용이 형님도 응용이 할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과거 자기 인연이 있었던 뭐 호남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에서 불러주면 그런 데는 갈 수 있죠. 웬 충북? 예. 아무 인연도 없어요. 충북하고는. 그러면 그냥 김영환이 한테 선거 이용당한 것밖에 볼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참 답답해요.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갖고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정부에서 진짜 5만 돔구장을 짓는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후보지 4곳 중에 어딜까요? 제가 충북에서는 뭐 그래도 세종이겠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웬 오송? 뭐 KTX 있다고? 그 오송 주변에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없어. 세종을 제가 왜 얘기한 건데요? 그나마 거기 있으면 그래도 세종 그 이제 공무원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배후 인프라는 되겠다. 그 생각 웬 오송이 웬 말입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긴 하나 가장 제가 그때 4군데를 꼽았죠. 저기 북서울 옛날에 LG가 돔 지으려고 했던 거기 아니면 진짜 완전 정말 그 외국인들 노리려면 인천공항 근처. 근데 우리 멸공이가 지금 청라 짓고 있어갖고 환장하겠네. 그리고 세종 그리고 부산. 그래서 그나마 가장 현실성 있는 거는 그리고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일본 쪽 사람들 동남아 쪽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부산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예? 동네 아저씨인 저조차도. 근데 저기 갖고 저러고 있으면 예? 아휴 그냥 쉬어요 할배. 뭐 하는 짓이야. 에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심지어 뉴스도 있어요. 예, 부자가 정말 찌질한. 예,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박성민, 박준현. 박성민 코로나 때 전설의 사고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한테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 일단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2026 KBO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키움 박준현 선수가 학교 폭력으로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뒤 인정을 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왜 이렇게 소식이 없나 하던 중에 대응 방침이 나왔습니다. 박준현 선수는 기한 내 서면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학폭을 인정하면서 서면사과 기한을 한 달로 잡았는데요.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8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질질 끌고 가려고 이 사실 밑밥 까는 서면사과는 거예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정말 없습니다. 찌질하죠. 예. 충남교육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기한 안에 서면사과를 하면 학생기록부에 기록을 안 남기고 서면사과를 안 하면 기록을 남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나 무서운 불이익이죠. 근데 박준현 선수의 경우에는 이미 키움 구단에 지명돼서 이제 입단한 상태니까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가 뭐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KBO 등 협회에서 어떤 징계 조치가 있는 것 외에 다른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박준현 선수 법률 대리인에게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서면사과라는 건 형식적인 사과고 조만간 양측 부모님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빨리 합의를 하던가요. 서면사과를 했을 때 행정심판에서 인정한 여미새, 비읍시옷 욕설 외에 다른 학폭 의혹들도 다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막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저거는 설명했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예. 박준현 선수 측 변호사는 사과 거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거부예요. 사실. 현재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며 황당할 따름이라는 심경을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화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뉴스원도 통신사예요. 예, 이 YTN 이런 것도 통신사입니다. 예, 근데 뉴스원은 앵간하고 뉴스는 또 잘 안 내는데 이렇게 영상 뉴스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쩌면 자기가 그 코로나 때 사고 친 거랑 대응 방식이 똑같은지. 그때 박성민도 어떻게 했냐? 야, 시간 끌어. 어? 대신 이제 뭐 경기는 어차피 못 뛰는 거니까 좀 중간중간에 나도 많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쓱 넘어간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야, 가르칠 게 없어서 아들내미한테 그런 걸 가르치냐? 어? 정신 나간 놈아. 어? 이거는 박준현보다도 박성민이 더 나쁜 거예요. 예. 오직 그거 하나 두려워하겠죠. 이러다가 KBSE 징계 받으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국가대표 못 하는 거지. 지금 그거 어떻게든 피해보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안우진 같은 경우는 학폭 3호였어요. 그건 좀 심각한 거죠. 진짜로 이제 육체적으로도 막 위해를 가하고 한 거니까. 근데 얘는 1호입니다. 1호면 뭐냐? 문자 보냈거나 욕한 거예요. 뭐 이 여자의 미친 새끼, 그 여미새. 예전에 이정화 때, 야, 이 김치년 뭐 이런 거. 아니면 비옵슛, 병신 뭐 이런 거. 그럼 그렇게 가벼운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합의를 빨리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제 친구 누구에게 이러이러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거 해달라는 것 같아요. 학부형 쪽 입장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냐? 이랬다가 이게 나중에 자기 역사의 박제가 돼갖고 두고두고 악용이 된다.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건 가해자 마인드죠. 아니 저도 아까 말씀드린 잘못했으면 빨리 깔끔하게 인정하고 인정 못할 그러니까 그래야 오히려 벌을 덜 받아. 근데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자기 옛날에 코로나 걸렸던 것처럼 시간 질질 끌면서 이제 이제 뭐 소송을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KBSA에서 뭐 징계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이 뭐 이런데요 뭐 이러면서 그럼 다 뭘로 모아질 수밖에 없냐. 어떻게든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가갖고 병역 빼겠다, 혜택 받겠다 이 의도로밖에는 안 보이는 게 그게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된다고. 응? 박성민아, 이건 네 잘못이야. 네 아들 잘못보다는. 누가 그렇게 호텔 가갖고 통닭에다가 떡볶이 먹으래? 그치 그걸 그대로 아들한테 그대로 그걸. 아유 진짜.
야, 아빠라고 다 아빠가 아니야. 응? 애가 뭘 배우겠냐? 어? 좋은 거 가르친다 진짜. 에휴 정말. 그래서 박진행이라면 이렇게 안 산다.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면 아싸라게 죽어야죠. 예. 윤 악의인들의 전설로라도 남으라고. 내가 만약에 장동혁이면 한신의 심정이 돼갖고 이재명 바짓가랑이로 기어 들어가야죠. 아니면 그 민자당 때의 평민당 김대중 총재를 마케팅하던가. 그때까지는 평민당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로 나중에 대선 때 97년 대선 때 바뀐 거고. 예. 그리고 김웅룡 어르신 쉬세요. 예? 해태 타이거잖아. 삼성 라이온즈 행사 나가. 아니면 부산 상고 나왔으니까 부산 행사 나가든가. 어디고 윤석열 다음으로 술 또라이인 김영환한테 거마비 받고 줬단 데를 가요.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준현의 아버지 박성민. 야, 아빠라고 다 아빠가 아니야. 진짜 자식 망친다 너 그러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가 뭐 이제 두산에서 뭐 코치하다가 뭐 다시 삼성으로 갔습니다. 우와. 그때도 솔직히 되게 가짜 났거든. 저 새끼 이제 코로나 싹 잊었구만. 에휴,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해. 자, 이랬고요. 자,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다고 하는 이상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그냥 무심코 봤는데 바로 얘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스프링 피버라고. 그 처음에 딱 보길래 이거 또 이제 또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초성으로만 아유 이거 흔히 말하는 이거 비음 미음 드라마겠구만. 예, 비음 맛. 예. 에휴 그야 또 그냥 이주빈이나 그냥 이주빈은 이쁘니까 이주빈이나 봐야겠다. 근데 의외로 스토리가 있어요. 예, 깜짝 놀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보현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슈퍼맨까지는 아닌데 인간의 신체 능력을 좀 뛰어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은근 웃겨요. 예, 그래서 야 이게 만약 이게 로맨틱 코미디라고 한다면 이건 볼만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끼는 건 저희 이제 그 이주빈 씨를 보고 많이 느낀 건데 이주빈은 전지현하고 똑같습니다. 뭐 약간 좀 웃기기도 하는 로맨틱 코미디 쪽이 맞지. 그 마동석이 했던 투엘보라고 있어요. 띠 12띠 나온 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보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개망한 이유가 뭐냐. 이주빈이 거기서 뭐냐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네 12띠 수호신도 지켜야 되지만 저게 이제 거기 까마귀 대장이 있어. 걔 박형식이거든요. 걔하고 또 사랑도 하는 사이야. 그리고 이게 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표정이 이거 하나야. 그래서 예. 근데 오히려 그 이주빈 씨 작품 중에 닭강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겁나 웃겨요. 그래 이년아. 너도 나를 아가씨? 그래. 나 첫날 밤도 못 치러. 그런 거 할 때 이주빈이 살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필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주빈 씨는 못해요. 그죠? 전지현도 뭐 로맨틱 코미디만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연기 늘고 뭐 참 연차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늘긴 늘었어요. 그래도 그죠? 예. 그 길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주빈 이쁘죠. 예. 근데 로코가 맞다. 예.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1월의 둘째 주죠. 1월 둘째 주는 이제 이렇게 또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마감을 하고요. 어차피 또 우리 그 십성열에 화요일로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가능하다면 화목토 아니면은 월수토 이 둘 중 안에 하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나라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 편 하이브리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버 나이스 위크엔드 되시고요. 강풍 진짜 조심하세요. 예,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기회원 가입 그리고 그
제 이벤트 한다고 그랬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영광에 사시는 우리 알라시님, 예, 약간 좀 눈이 불편하신데도 저희 초창기서부터 계속 막 이제 팟캐스트서부터 계속 열심히 들으셔서 진짜 찐팬이신데요. 예, 이번에 가습기 갖고 싶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습기 보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벤트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물러가겠습니다. 바이. 에휴, 김웅용 할배 진짜 왜 저러냐. 에휴.